안녕하세요. 대우태우프입니다. 7월 31일 수요일인데요. 오랜만에 뵙죠. 예, 영상으로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 질문이 오셨는데 태풍님, 거래 대금이 중요하나요? 거래량이 중요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거래량이 중요하나요? 거래 대금이 중요하나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근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해요. 그 다르게 이야기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 일명 짤짤이라 그러죠. 동전주 가격이 싼 주식이 싼 그 종목을 동전주라고 하는데 그 동전주 때문에 동전주를 하지 말자. 동전주는 거래량이 속여진다. 거래량이 많이 나왔을 때 동전주들은 사실은 이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거래 대금을 넣으면 이런 동전주를 걸러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거 그냥 말장난이죠. 여러분들 그냥 동전주를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그 검색기에서 가격 조건의 범위를 그냥 이거 2,000원 이하는 안 할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래량을 빼고 거래 대금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할 건데? SK 하이닉스는 어떻게 할 건데? 즉 거래량과 거래 대금은 뭐의 변수가 있나요? 그렇죠. 현재가라는 이 가격에서 거래량을 곱하면 이게 거래 대금이거든. 뭐 이걸 말장난 하고 있는 그, 그 강의를 듣고는 거래량이 중요하나 거래 대금이 중요하나 이런데 이건 둘 다 같은 얘기입니다. 같은 얘기고 다만 나는 2,000원짜리 이하 동전조를 안 하고 싶으면 그냥 범위에서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고 현재가 대비 거래량 얼마 이 말은 결국 현재가 얼마의 거래 대금 뭐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다. 그냥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두 개를 어느 게 사용할까요? 두 개 다 아무거나 써도 된다. 이게 제 이야기인 겁니다. 두 개 중에 어느 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아무거나 쓰면 된다. 똑같은 얘기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쓰는 사람한테 거래 대금을 써야지 왜 거래량 쓰냐 이렇게 뭘 할 필요도 없고 거래 대금을 쓰는 사람한테 거래량이 중요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재가에 따라서 나오는 거래량이 다르고 현재가에 따라서 나오는 거래량이 나오면 그 거래 대금도 같은 폭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을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강의를 연 얘기는 뭐 때문에 이러냐면, 최근 그 8월 1일부터 이제, 그 모든 채팅창과 모든 것을 다 끼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이 좀 원활할 수가 없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죠? 없기 때문에 참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선뜻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질문을 어떻게 받고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한 가지 숙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로는 대안이 일단 텔레그램 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거기도 대화는 안 돼요.
대화는 안 되고 답변을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한 방법이든 저한테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질문을 던지면 저는 정규 방송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실시간 질문과 실시간 답변은 어차피 되지 않거든요. 어차피 되지 않지만 옛날 어딘가에 뭐 영상 밑에 뭐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그러면 제가 우연찮게 그걸 보게 되면 그 방송에서라도 꼭 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라가는 영상이나 최근에 되는 모든 곳에서는 댓글을 달리게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못 달기 때문에 이게 어떤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떤 분은 제 책 구매 때문에 1대1을 하시던데 1대1 하시는 그걸 통해서 오늘 질문이 왔더라고요. 일단은 오늘까지는 질문과 답을 해도 되니까 종목 상담이 아니니까 그죠? 답변은 드렸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잘 판단도 하시고 또 정 궁금했을 때 여러분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또 어떤 옛날 영상 밑에나 뭐 이렇게 질문을 남기신다면 제가 실시간 답변을 못 드리지만 뭐 시간이 지나서라도 꼭 답변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정배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횡보를 참 좋아하거든요. 횡보. 이걸 찾으려고도 많이 해요. 오늘 전화 오신 분의 질문에도 횡보를 하고 있는 녀석에서 들어가서 견뎌서 올라가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는, 이 이야기 전제는 뭐냐면 손절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손절. 결론은 손절이 안 되는 거야. 횡보를 찾아다니시는 가장 절대적인 이유가 뭐냐? 손절이 안 된다. 어디서 손절해야 될지 모른다. 그게 가장 큰 부분이죠. 자, 오늘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회장님들 강의에서 했던 건데 요 태풍씨라는 검색기가 있거든요. 태풍씨. 요걸 한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이렇습니다. 태풍씨라는 부분들은 최근에 좋은 상승이 있었던 녀석은 상승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 잘하죠. 기준봉이라고 그러죠. 기준봉이 발생한 후에 추가로 상승하는 형태를 저는 태풍씨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풍씨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좋은 흐름이 있었던 이후에 추가 상승을 어떻게 이걸 인지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준이 뭔가를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태풍씨 검색기에 대한 추가 상승,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우리 회장님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쉬었다가 재출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시 간다. 재출발. 그럼 쉬었다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재출발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겁니다. 1번 쉬었다는 기준은 이 일을 쉬어야 됩니다. 이 일을 쉬는데 이 일을 쉬었다는 기준은 뭐냐면 시가 대비 고가가 4.9% 이상을 가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퀀타 매트릭스가 있죠. 퀀타 매트릭스처럼 요 시가 고가가 4.9%를 안 가야 돼요. 자, 7월 29일날 시가 16%에서 시작해서 20%까지 이게 4.9가 안 되죠. 그 다음 7월 30일날 시가 5.5에서 위로 9.4까지 이게 4.4가 안 되죠. 4.9가 안 되죠. 요렇게
음봉이다, 양봉이다는 중요치 않습니다. 시가 대비 고가가 4.9%를 연속 이틀을 가지 않아야 된다. 연속 이틀을. 요게 뭐다? 쉬었다. 그러면 태풍님 3일째는요. 괜찮습니다. 무조건 최소 뭐다? 쉬었다는 2일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2일 이상. 그러면 3일도 같이 해당되고 4일도 해당되고 5일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2일 이상 쉬고, 그리고 재출발 두 번째, 재출발의 기준은 뭐다? 당연하죠. 4.9% 이상이죠. 이틀 이상 쉬었다가 4.9% 이상 간 거를 재출발로 보는 겁니다. 그런 종목이 여기 뭐 어디에 뜬다? 태풍 시에 뜬다. 좋은 출발이 있고 이틀 이상 4.9%가 안 가다가 라이프 시멘틱스 이렇게 오늘 4.9 이상 갔죠. 근데 이렇게 현대약품처럼 안 좋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안 좋은 모습. 현대약품은 지금 요렇게 요 이틀 쉬고 사실은 어제부터 해당이 됐죠. 어제부터 4.9, 오늘 아침 캡을 이만큼 떴는 모습이죠. 여기서 잘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구별할 게 뭐죠? 4.9 안 간, 이틀 이상 간, 요 쉬었다, 시가 대비 4.9 출발. 요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면 여러분들은 요 태풍시 검색기 안에서 작동하는 진짜 원리, 우리 회장님들과 동일한 원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회장님들은 요렇게 요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자, 수젠텍이 기준봉이 쓰고 7월 26일이죠. 그리고 7월 29일 날 시가 대비 4.9%가 안 갔어요. 하루 쉬었죠. 그 다음날 30일 날 이틀 쉬었죠. 오늘 아침 시가 대비 4.9%부터 진입이 가능하다. 수젠텍, 그죠? 이렇게 다스코도 하루 쉬고 이틀 쉬고 오늘 4.9% 진입 결정. 위로 7%대에서부터 22%까지 갔으니까 4.9에서 들어갔다 해도 엄청나게 올라갔죠. 대략 한 14, 5% 그죠? 이상 위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태풍시라는 검색기에 대한 원리를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연설명. 우리가 이용하는 기준봉이라는 게 있고요. 기준봉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준봉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2일을 쉬어야 된다. 2일 이상 쉬었다라는 개념은 시가 대비 고가가 4.9% 이상을 안 갔을 때를 쉬었다라고 한다. 그죠? 이틀 이상 쉬었다가 다시 4.9% 그러고 난 다음 이틀 쉰 다음 4.9% 이상을 출발하면 요때가 진입 결정한 좋은 기회가 된다. 그 4.9%가 단타 분봉 대응선인데 그 4.9% 자리를 손절선으로 바로 이용하는 겁니다. 매수했다가 4.9를 깨면 잘랐다가 4.9를 이기면 다시 샀다가 잘랐다가 이기면 다시 샀다가 그리고 올라가면 쭉 같이 따라 올라가면 됩니다. 그죠? 4.9선 % 그 자리를 그대로 손절 대응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시가 단타처럼. 그러면 다스코를 보면 분봉을 가서 보면 오늘 아침 4.9%가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4.9% 자리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치열하게 싸웠을까요? 이틀을 쉬고 4.9% 와서 샀더니 가다가 밀리고 밀려도 그 자리에서 칼같이 대응을 해주시고 올라가면 이렇게 따라 올라가고 또 견디면 같이 견디고 더 올라가서 익절 하시면 되죠. 까만선 단타 분봉 대응선이 요게 14.5고 요게 노란선이 18이죠. 예. 단타 분봉선 까만선에서 익절 아니면 노란선에서 익절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러나 뭐를 지켜야 된다? 요 4.9는 손들로 칼같이 지켜야 된다. 그죠? 그랬다면 이렇게 됐겠죠. 14.5에서 익절했거나 18 익절 마무리 다 했거나 혹은 18에 14에 일부 익절하고 내려오다가 4.9에 남아있는 물량 정리를 했거나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다스코가 1로 끝이냐? 아니죠. 이 4.9는 나의 기준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기준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요 자리를 뚫으면 다시 대응하셔야 되죠. 요 4.9 자리를 이게 매매의 대응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셨죠? 자, 여러분들 한번 오늘 말씀드렸던 이 태풍시라는 검색기 원리 쉬었다가 다시 출발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